안녕하세요. 하이헤이즐입니다. 오늘 영상의 시작은 마스크로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고르는데 신중해요. 나름 이곳에서도 한국에서 평이 좋고 비싼 KF94 마스크만 골라서 다 써보고 있어요. 나중에 마스크 비교 동영상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저는 이 메디파이버의 블루 마스크로 정했습니다. 이게 거의 한 장에 $6나 하는 마스크인데 비싸지만 다시 구매하려고요. 착용감도 좋고 안에 필터도 10장이나 들어있고 모양도 참 잘 나온 마스크입니다. 추천해요. 은은한 구리 은사의 펄감과 하늘색이 멋스럽고 마스크 모양도 너무 예뻐요. 이 귀한 마스크를 골랐다는 것은 제가 좀 멀리 간다는 의미죠. 오늘 저는 리야드를 벗어나서 담맘으로 갑니다. 방향은 사우디의 동쪽 끝으로 한국 가는 방향과 같지만 거리가 다르네요. 기사님들 중에 간혹 영어를 하는 기사님을 만나면 너무 좋아요. 처음 여행이라 반은 설레고 반은 무섭다고 했더니 사우디는 안전한 곳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래도 무섭습니다. 제 숙소에서 에스아로까지는 15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겉에서 보면 여기 큰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식입니다. 들어와서 바로 앞에 티켓팅하는 창구가 있어요. 일찍 와서 12시 때 표를 11시대로 바꾸려 해봤지만 계속 자리가 없다고 해서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1등석 티켓팅한 승객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가 있고 간단한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밥은 안 먹고 와도 되냐? 그건 아니고 정말 간단한 차, 대추 열매, 머핀, 크로와상만 있습니다. 넓고 의자도 편하고 콘센트도 충분해요. 자, 이제 리야드에서 담맘으로 가는 기차 티켓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SRO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킹 메뉴에서 원웨이인지 라운드 트립인지 결정하시면 되고 저는 리야드에서 담맘으로 가는 코스를 정했습니다. 날짜 선택하시고 1등실인지 2등실인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인원을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케줄은 하루에 총 6개가 있고요. 보통 오전이 빨리 매진이 되고 주말은 거의 매진이었어요. 이름과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카드 넘버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2번 입력해 주고요. 연락처도 2번 입력을 해줍니다. 문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적을 입력하는 부분에서 한국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타이완을 입력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등실 비용은 149리알이 나왔고요. 저렇게 제 전화번호로 예약 번호가 옵니다. 다음으로 좌석을 선택하시면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좌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약 번호를 입력하시면 본인이 좌석을 변경하시거나 캔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번호를 받으시고 12시간 안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결제하는 부분까지 넘어가 볼게요. 저는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본인 이메일로 바코드가 나와 있는 완전한 티켓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제 후 확실히 예약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Search Reservation으로 들어가서 모바일 넘버와 본인의 아이디 카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 온 이메일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바코드가 나와 있는 티켓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출발 30분 전쯤 입장 가능하다는 방송이 나와서 라운지에서 나와 줄 서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줄을 서는 입장도 지연되었어요. 1등실과 2등실 줄 서는 라인이 다르니 잘 보셔야 합니다. 미리 바코드가 나와 있는 티켓과 입가마,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입구에서 표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짐 검사를 위해 소지품은 따로 검사를 하고 몸 엑스레이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나와서 짐을 찾고 나오면 기차가 딱 있습니다. 앞쪽부터 1등실이라 저는 앞쪽으로 가야 해요. 단맘 여행 전 주변 동료들에게 거기 어때? 가봤어? 물어봤는데 사우디 동료들 빼고는 가본 동료가 제 주변에서는 없었습니다. 10년 이상 사우디에서 일한 동료들도 말이죠. 그리 먼 거림도 아닌데. 하지만 저는 용감한 의지의 한국인이죠. 뭐 이런 면에서는 좀 무대뽀적인 편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여자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즐길 일들이 참 많죠. 돈과 의지, 시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죠. 저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동료들과 일하고 있진 않고 있는데 주로 필리핀인들과 말레이시안인들입니다. 제가 느낀 점은 오히려 가족 문화가 발달해서인지 단체 여행이 아니면 그들은 어딜 잘 가려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인들은 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겁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떠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려요. 우리나라 KTX랑 비슷하고요. 아유. 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티켓팅은 제가 미리 인터넷으로 한 상태였고요. 좀 일찍 출발했었어요. 오전에는 7시 21분, 11시 10분, 12시 35분 차가 있는데 겨우 어제 12시 35분 좌석이 있어서 예매했어요. 사우디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티켓은 빨리 매진되니까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저는 일요일 출발하는 걸로 예약했다고 생각했는데 토요일에 그냥 티켓 확인차 보니 제 티켓이 토요일 출발이었던 거예요. 서둘러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고 저는 그냥 150리알을 날렸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제 실수니 제 탓이죠 뭐.
제 좌석은 55B입니다. 15분 정도 지연되었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창이 뿌였네요. 깨끗한 영상이 안 나와요. 안녕 리아드. 어떤 여행이 될까? 저는 보통 여행 시 계획을 좀 짜는 스타일인데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고 예상할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큰 계획 없이 떠난 여행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설레임보다는 그냥 좀 덤덤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감도 크니까요. 나이가 드니 점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중동은 이렇게 도시만 벗어나면 끝없는 모래사막입니다. 3-4번 정도 스낵카트가 지나다니는데요. 저는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으려고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KTX와 비슷합니다. 제 생각엔 사우디 분들에게는 확실히 좀 작아요. 사우디 분들이 키나 덩치가 크고 여자분들도 긴 아바야를 입는데 제게도 불편한 사이즈입니다. 중간에 호푸프와 아브카이크에 5분 정도 정차합니다. 지나가면서 다음 여행은 호푸프를 가려고 다짐했어요. 사막에 큰 호수가 있고 동굴이 있는 흥미로운 도시라고 검색해봤거든요. 제 좌석 뒷칸은 스낵바였는데 내릴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스낵바 뒤로는 2등석이고 2x2 좌석 구조예요. 드디어 간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다르네요. 후덥지근한 공기로 좀 당황했지만 곧 익숙해지겠죠. 저는 10월 말에 와서 이 정도인데 한여름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차라리 리야드가 살기는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야드는 뜨거워도 찝찝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확실히 바닷가 옆은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사우디의 가장 서쪽인 제단은 동쪽보다는 조금 시원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약한 숙소로 출발했어요. 숙소를 잡을 때 가급적 바레인이 가까워 좀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볼거리가 많은 코바르 쪽으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보통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10km 정도 차이의 거리인데 그 차이가 실제로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밖에서 보낼 시간이 많으니 숙소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담맘 코니치와 가까운 곳으로 정했어요. 불과 공원과 300m 거리로 너무 괜찮은 숙소였어요. 코바르보다는 화려하지 않아도 잘 꾸며진 공원입니다. 저는 주로 여행시 부킹닷컴을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예약 시 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서 저는 입력을 했고 당연히 저는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 제 카드에서 자동 결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내에서 6시가 지나면 자동 결제가 될 거라고만 계속 말했죠. 저도 참 바보 같았죠. 결제를 호텔에서 직접 결제해야 하더라고요. Yes, Hina. Oh, really? 6시까지는 시간이 남고 아무것도 먹질 않아서 짐을 맡기고 담맘 산책로로 갔습니다. 한 1km 정도 되는 산책로로 그리 길지는 않아요.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었지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이 와중에 너 중국인이냐 라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좀 그랬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그것도 대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물어보는 의도는 뭔가요? 정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무슨 의도든지 간에 무시가 답이지만 중동도 아시아에 속하지 않나요? 물론 저도 그들의 생김새가 아시아 쪽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구역상 그렇잖아요. 아무튼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일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배가 고파서 건너편에 쇼핑몰이 있어서 갔어요. 저녁 시간인데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잠깐이지만 확실히 옷 디테일이 날씨 탓인지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로 된 옷들이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간단한 요깃거리도 사고 요즘 드라마 구미호련에 빠져있는 저는 주저없이 민트초코 아이스크림도 주문했습니다. 생전 시도도 하지 않았던 맛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민트초코를 옹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유의 취향 맛 때문에 반대하죠. 하지만 서로 개인의 음식 취향을 존중해야죠. 저도 이제부터 민초파가 되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인데 정말 너무 비싸네요. 사이즈가 딱 더블 주니어인데 종업원이 더블 레귤러를 조금만 준 건지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너무 비싸요. 숙소에 다시 와서 착각했다고 말하니 이미 리셉셔니스트들도 찾아봤더라고요. 서로 잘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었지 뭐예요. 바다뷰는 아니었지만 넓은 방을 줬습니다. 감사 인사 잊지 않고 한국인의 정은 자고로 음식 나누기잖아요. 간식거리를 나눴습니다. Oh my god. Ta-da. 전반적으로 깔끔했고 부킹닷컴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어요. 첫날은 이렇게 포장한 음식을 숙소에서 먹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고 잤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오히려 더 잘 자요. 침대가 편해서 그런가 봐요. 또 숙소를 살피며 기분이 좋았던 점은 가전제품들이 삼성 거더라고요. 해외에서 우버를 타더라도 현대나 기아차를 타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저를 뿌듯하게 합니다. 저도 나라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어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창밖으로 정말 중동스러운 모습이 보이네요.